사모님, 오늘은 종목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네. 종목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두 가지 분석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 근데 저희 여태까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쵸. 트레이딩은 사실 기술적 분석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기는 하죠. 네. 근데 기술적 분석을 배우기 전에 사실 기본적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은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정말 제가 막 10번 강조해도 안 지나친 게 이름 자체가 기본이잖아요. 사실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거를 여러 가지 붙이면 되게 시너지가 잘 나고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관심이 없어 하는 경우도 있고 막연하게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사실 잘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두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 종목을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막 뭐 잠깐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종목을 보면 계속 올라요. 최근에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뭐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아니면 뭐 미장의 엔비디아라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추세가 나오면 되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적인 거, 차트적인 거, 수급적인 것만 보고도 뭐 어느 정도는 뭐 분위기를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주가를 만들어내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거죠. 네. 우리 회사가 잘 될 거야. 근데 그거를 믿게 만들려면 말로도 믿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같이 실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잘할 거야. 그리고 또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우리 잘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PR 같은 경우도 뜨거운 이유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오고 우리 앞으로도 잘할 거야 했는데 또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시장에게 설득을 하고 입증을 시켜주니까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모든 종목을 내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종목, 내가 이 종목은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좀 내가 이 종목은 좀 잘 알아야겠다 하는 것들은 한번 깊게 조금 파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기업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거나 또 기업의 주가나 이런 걸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료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결국 비중이거든요. 비중.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데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을 자신 있게 의미 있는 많은 비중을 내가 살 수 있는가. 사실 많은 비중을 못 사는 이유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근데 그 자신을 만들기 위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기업에 대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길 확률이 높겠다. 웬만하면 오르겠다. 그런 자기 확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정말 남들보다 잘 안다 라고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파악하는 방법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 창 띄우면 보통 뭐 무슨 관련주다라는 정도까지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 창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0919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여기 이제 기업 분석 창이 나오잖아요. 네. 아마 이 창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기업에 대한 그 재무제표 같은 거 볼 때 FN가이드 사이트죠. 여기에 이제 재무 정보 같은 거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검색하면 뭐 온라인에도 검색하면 나오고 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좀 더 그래서 이 기업이 뭘 하는 회사냐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리고 검색을 하면 나오기는 하지만 명확한 게 없는데 사실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전자공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전자공시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금감원 공시. 이거를 여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뭐 전자공시 시스템 이거 사실 다트. 네 주식하는 분들이 하면 중요한 정보는 사실 여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를 내가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됩니다. 사업 보고서. 네, 1년에 4번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네. 실적 발표할 때 이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좀 약간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무엇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지 전제 조건이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 네. 도대체 이건 뭔 회사냐? 일단 그걸 팔 때 사업 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분기 보고서가 있죠. 네. 분기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장 최근 거를 보면 이제 분기 보고서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연간으로 합쳐진 거 사업 보고서라고 나오고 이제 24년 12월 거죠. 네. 최근에 나온 걸 기준으로 볼게요. 최근에 나온 거. 분기 보고서 3월. 그러니까 1분기 거 분기 보고서가 있잖아요. 이제 요걸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기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정보는 여기에 다 나와요. 여기 뭐 회사 개요, 뭐 정관 복잡하게 많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라고 웬만하면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봐라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 내려보면 사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겁니다. 투자자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이제 재무제표 아까 그 FN 가이드 사이트 같은 데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그걸로 보셔도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 무슨 회사냐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나가던가 어떤 뭐 이성을 만날 때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뭐 상대방의 뭐 스펙이 어떤지 내 키가 어떤지 뭐 외모가 프로필. 어떤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기업에 이런 거예요. 회사의 이제 뭐 재무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뭐 뭐뭐를 한다. 스토리.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사업 보고서에 대략적으로 스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APR이라는 정보를 제가 띄워놨잖아요. 네. 그럼 이제 APR이 막연하게 화장품 회사구나라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파는 회사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이 커피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너네 회사는 뭘로 돈을 버니? 뭘로 어떻게 돈을 버니? 누구한테 뭘 팔아서?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그거를 여기 사업의 내용에서 주력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당사는 화장품과 홈뷰티 디바이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화장품이랑 뷰티 디바이스 파는 회사구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죠. 뭐 이런 거 팔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비중이 이렇습니다. 디바이스 40% 그리고 화장품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40%. 그러면 80% 정도가 화장품 관련된 거네. 아 그럼 이 회사는 화장품 쪽에 비중이 높은 회사구나. 일단 그런 거 첫 번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돈 버냐? 너네가 돈 버는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화장품도 뭐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파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알고 싶은 거는 너네 회사가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식으로 너네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뭘로 돈을 버는가? 네. 화장품으로 돈을 버는 회사죠. 그러면 이거의 고객은 누군가? 일반인인가? 뭐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뭐 원재료 관련된 것도 나오죠. 아 코스맥스 이런 곳에서 원재료 매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판매 방법 나오죠. 어떻게 파는가? 너네가 돈 어떻게 버는 건데 온라인으로도 파는구나. 자사몰도 있고 플랫폼에서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한다. 그럼 이제 알았죠. 아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만들어서 일반 고객한테 파는 비즈니스구나. 그러면 명확하게 돈 버는 방식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파는데 어느 나라에 파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는 거.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면 뭐 미국과 일본 선진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뭐 중남미에서 하고 있고 뭐 시장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을 한번 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하면 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어볼 수 있고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죠. 뭐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쭉 내려다 보면 이제 기타 참고사항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봐야 되는 거는 경쟁 상황. 이 업계의 상황. 화장품 업계가 단순히 그래서 화장품 만들어서 파는 거 알았어.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잖아요. 화장품 업종은 어떤 경우에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경우에 돈을 적게 버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 참고사항이나 읽어보면 그 업종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화장품 업종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사업의 특성. 뭐 화장품 관련된 거고 여기 성장성 뭐 따르면 화장품 시장 규모가 46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성장률은 8.3%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시장 규모는 822억 달러까지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일본 글로벌에서 화장품 인기가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소비재 수출 품목으로
수출과 무관하게 무역 흑자를 지속하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이 사업 보고서에서 우리가 이런 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어? 이 회사가 처한 산업의 환경이 어떤지, 산업이 지금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그리고 안 좋았던 시기, 뭐 여기 보시면 계절 특성도 나오죠. 과거에는 민간 소비 경기 지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경기 성장으로 소비재가 아닌 필수 소비재, 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응 없이 견고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죠. 옛날에는 돈 좀 있으면 그냥 사고 네. 없으면 안 바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꾸준히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아, 이 산업의 특성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거 나오죠. 동절기에는 기초 화장품 많이 증가하고 네. 하절기에는 기초 화장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건조해서 네, 그런가? 겨울에는 로션 건조하니까 많이 네. 바르고 여름에 좀 덜 바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정보죠. 왜냐? 회사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니까. 본질은 회사가 돈을 앞으로 잘 벌 거냐, 얼마나 더 많이 벌 거냐. 그러면 너네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회사를 찾아보면 아, 이 회사는 이걸로 돈을 버는구나. 버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경우에 돈이 많이 벌리고 어떤 경우에 돈이 안 벌리는지를 변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회사의 주력 상품이 어느 쪽에 특화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디바이스가 비중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회사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스터디를 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먼저 사업 보고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네. 계속 얘기했지만 뭘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고객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업종마다 다르잖아요. 네. 업종이 너무 많잖아요. 막 반도체도 있고 화학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네. 그 업종마다 상품이 다 다르고 특성이 다 다르고 고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네. 그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섹터 딱 하나 두 개만 고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이나 섹터를 공부를 해야겠다. 일단 사업 보고서부터 일단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안 봐요. 아예 몰라요. 사실 내가 이 종목은 좀 유의미하게 정말 내가 길게 매매를 해야 된다. 내 장기로 끌고 가봐야겠다. 정말 이 종목은 내가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좋구나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좋을지 그거를 나 스스로 내가 그거를 믿게 만들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도 읽어봐야 되는데 배경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사업 보고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트레이딩을 할 때도 정말 이 종목은 뭔가가 다르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좋다.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보고 한번 산업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 산업이 왜 좋은가.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산업, 지금의 산업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 사업의 내용 이걸 보고 이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 이 기업이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가 회사에 영향을 많이 미칠 뉴스인가 덜 미칠 뉴스인가 그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투자 경험이 오래 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이 산업의 트렌드라던가 기업이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는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실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트를 보고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정말 아무 정보가 없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내가 얻고 싶다. 일단은 최소한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되게 많은데 다 볼 필요 없고 일단은 여기 사업 보고서만 좀 읽어보셔도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대부분 볼 수 있다. 네. 일단 1차적인 정보는 여기에서 봐셔야 되고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그래서 너네가 뭘로 돈 버는데 그걸 찾으면 돼요. 일단 그러면 일단 절반은 성공이에요. 이 돈이 고객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기업 간 거래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권장하는 거는 소비재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쉬워요. 공부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그 기업이나 섹터 종목이 호황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 섹터가 호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아서 미국이나 해외 시장에서 한국 뷰티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수요처가 널리고 크게 열린 건데 이제 다른 섹터도 또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따 그 섹터들을 이제 본인이 고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섹터 먼저.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나를 완벽하게 해보면요. 그 다음 거를 할 때 좀 쉬워요. 어떤 특정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 네. 그럼 그거 관련된 기업부터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련된 업계를 잘 이해를 하면
나중에 다음 거를 또 공부할 때도 좀 쉬워지고요. 그렇게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산업 몇 개를 알고 있으면 그거 관련된 종목을 내가 거래할 때 뉴스를 볼 때 확실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종목 볼 때.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거 좋네 하고 매도 하는데 좀 산업에 대한 배경이나 어떤 그런 큰 흐름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호황의 초입이다. 아니면 이거는 이제 좀 끝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나름의 이제 그 개인적인 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뷰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만 다 본다 끝이 아니잖아요. 다 끝은 아닌데 결국에 그게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제가 산업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았으면 이제 그 산업의 트렌드를 조사를 해보시면 좋아요. 산업의 트렌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아까 기타 참고사항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성장성 관련해서 과거와 현재 이런 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국내외 시장 여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최근 북미가 일단 현재는 북미와 일본, 동남아 글로벌에서 증가하고 있다. 네.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뭐 인터넷에 한국 화장품 인기 이유, 뭐 한국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들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기사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관련된 기사들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최근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네. 과거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화장품 시장의 과거.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 어땠는지. 그러면 한 10년 전도 읽어보는 거예요. 10년 전.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제대로 이 산업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10년 전 화장품. 그럼 여기 뉴스에 여기 기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기. 네. 기간 예를 들어서 뭐 2011년 이럴 때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땐 뭐가 있을까? 옛날에 화장품 섹터 원래 옛날에 네. 중국 수혜주였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막 아모레. 중국 아모레 퍼시픽 중국 따이공이 한국에 와서 막 쓸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 산업의 맥락. 막 2011년 기사잖아요. 옛날 거. 네. 그러면 이제 과거 시기별로 화장품 산업이 어땠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론 평상시에 화장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이거를 되게 쉽게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먼저 할 때 웬만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좀 친숙한 분야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분야면 이 단계에서 다 포기합니다. 역시 난 주식은 아닌 것 같아. 됐는데 이게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고요. 네. 본인이 잘 알 수 있는 분야,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인사이트를 갖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익숙한 물건, 아니면 많이 접해본 것들, 익숙한 기사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산업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고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화장품 섹터가 옛날에는 중국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뭐 한알령 이슈로 힘들었었구나. 뭐 그런 배경도 알게 되고 지금은 왜 화장품들이 이렇게 잘 가지? 네. 이 내용 찾아보면 북미, 뭐 다른 서구권 국가에서 화장품이 잘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찾아보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화장품이랑 뷰티 디바이스로 실적을 내는 건데 그럼 그게 잘 팔리는 건데 그러면 뭐 어디서 잘 팔리는 거냐?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냐? 얼마나 오래 계속 많이 팔 수 있냐? 이 성장성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냐가 이 종목을 지금 거래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겠죠. 이 종목을 만약에 찾을 때 그러면 그거 관련된 기사를 계속 찾는 거예요. 뷰티 디바이스. 그러면 뭐 이 회사에 이제 대략적인 정보 알았으니까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API를 뜨거니까 API를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예시로 지금 이 종목이 뜨거우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홈페이지 가면 네. 이제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 회사 소개가 있잖아요. 아까 사업 보고서도 봤잖아요. 뭐 파는지. 여기 가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파는 회사인지 딱 나오잖아요. 지금 회사 소개 가니까 이런 거 파는구나. 그럼 이제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많이 팔리나? 어디서 팔리나? 누가 팔고 있나? 기사 같은 거 찾아보는 겁니다. 회사 개요 보면 이런 게 나오네. 그러면 실제로 뭐 이거를 쓰는 친구가 있는지 내가 아니면 직접 사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저 샀어요. 그러면 더 잘 알겠네요. 그러니까 써보면 왜 이거를 쓰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안 사서 몰라요. 그래요? 네, 안 사봐서 모르는데 일단 오히려 써본 사람들이면 이제 이거를 왜 살까?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 네. 써본 사람이 이걸 왜 살까 찾아보는 거고 왜 잘 팔릴까? 그리고 왜 한국이 아니라 왜 북미나 이런 데서 더 잘 팔릴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교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요. 여기 투자 정보가 이렇게 있어 보시면 가끔 모든 회사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IR 자료를 올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회사 최근에 실적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IR 자료를
이렇게 올려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보면 되게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회사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대부분 안 찾아보시거든요. IR 자료. 네. 근데 생각보다 찾아보면 그 제공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공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주주분들한테 좀 소통을 좀 많이 하려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마다 IR 자료가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증권사 통해서 리포트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포트를 읽을 때도 그냥 리포트만 읽으면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근데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업 보고서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의 산업 트렌드가 지금 호황인지 불황인지 어떤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리포트 읽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죠. 만약에 그럼 다음에 APR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다. 그러면 뷰티 디바이스가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랑 같이 팔리는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왜 잘 팔리는지 이제 그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물어보고 스스로 이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더 잘 팔릴까?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결국에는 내 의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난 이건 계속 잘 팔릴 것 같아. 그럼 그 근거가 뭔지 그 근거를 스스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과정이 막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 심플하게 그냥 하나의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의 답. 이 회사가 결국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계속 잘 될 수 있냐? 더 잘 될 수 있냐?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3줄 이내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이 회사 샀어. 네. 너 왜 샀어 그거? 근데 그거를 잘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그 회사로 돈 벌기가 어려워요. 왜냐? 심리에서 무너질 겁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예. 되는. 근데 내가 너 그 회사 투자하는데 왜 투자했어? 했는데 난 이 회사 이 제품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아. 잘 팔릴 것 같은 근거가 뭐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논리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만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고 흐름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고 있다고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흔히 이제 현실 지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맛집이 있어요. 평상시에 자리가 꽉 안 차요. 어느 순간 되니까 라면 가게에 막 줄이 길게 늘어섰어. 내가 먹으러 갔더니 웨이팅 1시간이래.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라면 가게 돈 많이 벌겠구나. 저 손님 한 명당 라면 1개씩 먹으면 얼마 벌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영수증으로 안 찍혔어요. 네. 그 라면 가게 매출이 아직 안 찍혔어.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저 가게 라면 가게에 늘어서 있는 줄이 오늘도 줄이 늘어서고 내일도 줄이 늘어서고 이게 한 달 늘어서면 라면 가게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똑같이 그거를 기업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의 상품을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뭐 50만 명인데 이게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고 네. 300만 명이 되면 실적이 얼마나 될까? 근데 기업은 너무 거대하니까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객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검색량 추이를 보는 겁니다. 검색량. 지금 APR 예로 들면 여기 회사에서 대표 브랜드가 뭐예요? 메디큐브죠. 그러면 이 메디큐브를 한번 구글 트렌드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적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그러면 트래픽이 늘 거고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회사에 관심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판매량 증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유출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게 계속 잘 팔리려면 관심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관심이 계속 늘고 있을까? 메디큐브라는 단어를 한번 구글 트렌드에 검색해 보는 겁니다. 구글 트렌드 여기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 트렌드 이렇게 그럼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단어,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돼요. 메디큐브죠. 상품이. 네. 그럼 이 상품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로 팔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냐면 알고 있죠. 사업 보고서를 봤으니까.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팔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전 세계로 바꿉니다. 이거. 그리고 기간을 한 5년으로 볼게요. 자, 어때요? 메디큐브라는 키워드 검색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거의 최고치를 찍었죠. 그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메디큐브라는 이거에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고 있구나. 단순히 그냥 상품이 잘 팔리겠거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정말 계속 인기가 늘어날 거야?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미국에 가서 모든 매장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행지표죠. 네. 주가보다 먼저.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줄이 서 있는 그 명당 수를 보면 줄이 늘어났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다음에도 계속 잘 되겠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안 나오고 막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인기가 떨어졌고. 네, 인기가 유행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죠. 인기가 왜 떨어졌을까? 이게 일시적인 계절성 요인인가? 아니면 진짜 뭔가 그냥 유행이 끝나버린 건가?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만약 이게 헷갈리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디에? 회사에.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회사에 그 IR 부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전화를 하시는 걸 꺼려 하시는데. 거기 연락해서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주주와 그 소통하라고 어느 정도 그 IR 부서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막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궁금한 점을 있으면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뭐 회사 가면 다 전화번호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제 회사 속에 가면 그 IR 정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IR 문의 같은 거 보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 개인 투자자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아까 저희랑 얘기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통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네. 막 비공개 정보를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죠. 알려줄 수도 없고. 뭐 아니면 보통은 이제 막 이런 거, 주가 왜 빠져요? 왜 올라요? 이런 걸 물어보면 이런 거 사실 물어봐도 뻔한 답변밖에 안 나올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보면 뭐 최근에 뭐 이제 주력 상품이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뭐냐, 네. 배경 설명 같은 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배경 설명들, 좀 디테일한 것들, 그런 것도 궁금한 거는 조금 내가 질문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기사에도 맞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말도 많고, 정확히 밸류에이션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가치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이 적정 주가가 얼마냐,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거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막연해요. 대충 이 커피 한 잔의 평균 얼마 정도가 적당해? 라고 하면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싼 거는 뭐 1,500원에서 조금 비싸면 뭐 6, 7천 원까지 하는 게 있더라. 그럼 우리 상식 범위 안에서는 커피 한 잔이면 요 정도가 적정 가격이야. 알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요? 비교해 보면서 알죠. 네. 그러니까 뭐 저 브랜드는 얼마, 이 브랜드는 얼마, 그 평균을 내보니까 요 커피는 대략 요 가격에서 요 가격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만약에 커피 한 잔에 뭐 5만 원 이래 버리면 저 돈을 주고 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 느낌인데 그 주가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 방식이 사실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뭐 증권사에 계신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정말 그 정석대로 하는 걸 보면 되게 복잡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딱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PER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PER.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회사 PER 몇 배야? 퍼. 네, 10배야, 10배야, 20배야 나오잖아요. 그 여기 기업 분석 여기 보시면 여기 메뉴 나오는 게 여기 PER 몇 배, CBM PER 몇 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PER이 뭐냐면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결국 진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어디 네. 보냐. 여기 시가총액. 기업 가치. 시가총액을 주식으로 나누면 주가잖아요. 지금 얼마.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여기 1년간 버는 당기순이익 있죠. 이거. 네. 요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여기 있고 밑에 1년에 얼마 버는지를 나눈 거죠. 그러면 PER이 10배라고 하면 기업이 1년 동안 버는 금액 대비 10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PR이 지금 대략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1,200억 정도잖아요. 네. 그럼 뭐 올해는 많이 늘었으니까 한 1,500억, 2,000억 정도 되겠죠. 2,000억.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8조 정도 되니까 8조 나누기 2,000억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시비머스 PER이 30배 정도 나오니까
이 회사가 대략 버는 금액에 비해서 한 30배, 40배 정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회사 밸류가 얼마냐? 조금 비싸냐 싸냐 기준을 잡을 때 네. 보통은 PER로 많이 잡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주가 공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실적 곱하기 PER이에요. 이게 주가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늘던가 네. 아니면 PER 그게 늘던가. 이 PER 몇 배 주냐? 네. 결국에는 보통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뭐 20배, 30배. 그리고 막 엄청 막 고성장, 1년에 2배씩 성장하는 기업들은 막 100배까지도 가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게 비싸다고 평가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PER이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코스피 전체 평균으로 잡았을 때 12배에서 13배가 평균이에요. 12배에서 13배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13배 정도 받는 게 일단 이 시장 전체적인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뭐 실적이 예를 들어 1년 실적이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네. 뭐 1조 3천억 정도, 1조 2천억, 12배에서 13배 정도 평균인데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20배, 어떤 기업은 30배, 어떤 기업은 뭐 5배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뭐 5배면 어때요? 되게 못 받는 거죠. 네. 저평가고. 그리고 어떤 기업은 20배면 많이 받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밸류에이션을 일반 투자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아요.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이 기업은 20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냐? 이걸 고민해 보면 좋아요. 아까 연계해서 네. 이 기업은 30배를 받는 게 적당한가? 아니면 프리미엄을 그 PER을 5배를 주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아무리 못해도 이 가격은 내가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고가에 들어갈 때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뭘 팔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이 회사는 PER을 내가 몇 배까지 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고민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경쟁사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경쟁사. 그러니까 미국에 비슷한 기업이 있는지 그 기업은 PER 몇 배 받고 있는지 보통 그런 논리 많거든요. 제가 기준 하나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20배인지 30배인지 그게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PER이 30배잖아요. 네. 그러면 못해도 연에 30%씩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회사가?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데 막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뭐 기업 가치 내가 이 회사를 이익 대비 몇 배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 시가총액 계산을 못 하겠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기 제일 좋은 건데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해 준 거죠. 나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애널리스트 보고서 읽어봤더니 너무 보수적이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된다. 나는 이거보다 아니라 한 8천억, 1조 넘는다. 네. 그러면 연에 이게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이거 대비 몇 프로 성장하는지 매출이랑 이익 성장이. 네.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30%씩 성장한다.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PER 30배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10배가 평균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매년 30%씩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름을 찾아봤더니 근거가 있어. 그러면 30배 줄 수 있어요. 보통 그런 논리로 많이 해요. 만약에 그러면 회사가 2배씩 성장한다. 그럼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익이 뭐 1년 전에 100억, 그 다음에 200억, 그 다음에 400억, 800억. 그러면 그 회사는 PER 100배 줄 수 있어요. 그런 논리.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 되면 2배씩 성장해야 되는데 네. 2배씩 성장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성장을 하긴 했지만 기대치는 2배인데 2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PER이 이제 18배 아니면 뭐 20배 정도 받고 있으면 그럼 이 회사는 2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텐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20%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종목 지금 제가 모르니까 네. 공시 가서 그러면 20%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 물건이 얼마나 잘 팔려야 되는 거지? 뭘 팔고 있는지. 네, 뭘 팔고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잘 팔리고 있네. 이번도 문제 없구나. 이번 분기도 문제 없구나. 다음 분기도 문제 없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 차트 흐름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찾아봤더니 좀 뭔가 안 좋아. 뭔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이 20%라는 내 기대치를 못 맞출 것 같아. 10%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주가 빠지면 빨리 팔아버려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만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 호재입니다 사세요. 네. 여러분 악재입니다 파세요. 그러면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늦었죠. 네, 이미 늦은 것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놓고 이런 걸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면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보는 지표는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지표가 중요해요. 더 제가 한 줄로 더 쉽게 요약을 해볼게요. 폭발적인 수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냐.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사업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물건이 잘 팔린대. 알겠어. 너네 그거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